네,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무조건 암기해 가셔야 되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과정을,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위험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이전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었었던 공식만을 교재에 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재만큼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생으로 암기를 하려다 보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따라서 몇 가지의 기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파악하시고 1류부터 6류까지 쭉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완전히 다를 때에 이 과정 자체를 화학 반응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적어 두시고 반응이 진행되는 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주시면 얘가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은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몇 대 몇으로 생성되는지 그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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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무조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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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즉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대 2로 반응해서 2대 2로 생성됩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인즉슨 화학 반응식이라면 앞에 있는 개수들 무조건 있겠죠. 이 개수들은요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값이 아니라 그냥 그 비례관계만 확인하기 위한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반응식을 한 번씩 확인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수로 표현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이 개수 자체를 정수로 표현해 주시던 혹은 분수로 표현해 주시던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물을 암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생성물, 요건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업무는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 개수, 비율이라고 했어요. 개수를 맞추는 작업까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만 이 화학 반응식이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에 대한 기본 공식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제와 환원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위험물 산업기사잖아요. 위험물들 1류부터 6류까지 성상에 따라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류, 5류, 6류는 전부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5류의 경우에는요, 얘는 가연성이죠. 스스로 탈 수 있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쳐줄 거고요. 그리고 6류 체크하시면서 1류와 6류는 얘는 산소를 방출시켜줄 수 있는 산화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류의 경우에는요. 얘는 산화성 고체였죠. 6류 마찬가지로 산화성 액체였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1류, 6류는 분해, 혹은 마찰, 가열 등을 통해서 산소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류는요, 조해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물 반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소하나요? 절대 연소 안 하죠. 우리 1류, 6류는 절대 불연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 반응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 가시면서 요 밑에를 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지금 1류 위험물 중에서도 분명 무기과산화물이잖아요. 요 무기과산화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 반응식과 혹은 이산화탄소 반응식을 추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류는 물 반응식 없고요. 그리고 다시 산화,
산소를 결합하는 반응식 없다고 했는데요. 그쵸? 근데 인류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얘는 조금 독특한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했을 때 산소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과산화염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요런 과산화 금속류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과산화염류와 물이 반응했을 때에는 무조건 산소 나온다. 산소라고 하는 것은 얘는 조연성 가스 혹은 지연성 가스로서 계속해서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는 소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약제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얘는 탄산 금속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소도 방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조연성 가스 방출되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약제로는 소화가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소화를 해줘야 되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얘만 우리 팽창이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탄산수소 염류와 건조사 마른 모래, 팽창질속, 팽창진주암을 통해서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약재들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만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인류위험물들은 무조건 냉각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똑같은 걸로 물 반응식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수산화 금속 플러스 산소 나온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 무기과산화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에는 탄산 금속과 그리고 산소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위험물들에 대한 반응식을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육류 위험물은요, 열 분해 공식 그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해 시에는 산소만 방출됩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류 위험물은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위험물은 아닙니다. 딱 나오는 위험물이 딱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제조법이나 분해, 과정 반응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원제입니다. 우리가 이류는 얘는 어떠한 성상을 가지고 있나요?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성상을 가지고 있고요. 삼류의 경우에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성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류는요, 인화성 액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류, 삼류, 사류는 전부 다 스스로 탈 수 있는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원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제와 환원제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나 오류의 경우에는 제가 살짝 가로쳐놨어요. 이 오류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산소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물질 자체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폭발성 물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서 금속과 물에 대한 반응식 적혀져 있습니다. 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속 분으로서 잘게 부셔버렸다? 그러면 이류위험물이 되는 거고요. 이 금속 자체를 두고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삼류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금, 마 이전에 확인하셨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이러한 이류 위험물들 전부 다 물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소가 발생됩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류 위험물도 전부 다 냉각소화 가능한데 철금마는 무조건 탄산수소 염류 혹은 팽창이들, 그쵸?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혹은 마른 모래 등을 통해서 질식소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류 위험물에서도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이 전부 다 삼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속류들과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무조건 수소 발생하거나 수소는 가연성 가스죠. 그리고 또는 가연성 가스, 이 가연성 가스는 뭐 아세틸렌이라든지 혹은 메에프부라고 하면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러한 가연성 가스들도 여러 번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하자? 금수하자 라고 해서 금수성이라고 성질 자체에 표현이 되었었죠. 이렇듯 삼류 위험물에서도 금속과의 물 반응식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얘도 금속과 우리 뭐 이산화탄소 반응했다 그러면 탄산 금속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위험물들은 탄화수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C하고 H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를 시켰을 때 연소 반응식으로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방출시킨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즉 탄화수소계인 사류 위험물들은 연소 반응식 연소했다 그러면 우리 산화 반응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산소와 결합했을 때 뭐가 생성된다는 말이에요. 그쵸?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생성물 자체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C하고 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유기화합물들은 무조건 산화되면서 CO2와 H2O가 순차적으로 발생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본만 말씀을 드렸다고 전부 다 요 기본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가지들의 예시들 중에서 우리 예외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되는 친구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몇 류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류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염소산 칼륨 나와 있는데 염소산 칼륨은 분명 염소산 염류였죠. 그래서 염소산 염류에 대한 모든 화학 반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으로서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반응식 거쳐서 생성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칼륨이 나트륨으로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속 종류만 살짝씩 바꿔가지고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분해 공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는 이 반응물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죠. 즉 염소산 칼륨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물질 자체에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물 한 개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 기본 단위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산소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소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산소를 뗀 나머지 친구들 우리 뭐 있어요? 그렇죠? 염화칼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염화칼륨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칼륨을 나트륨으로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은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O2 나와요. 그리고 O2 뺐더니 뭐 나와요? 염화나트륨 나오네요. 따라서 NaCl을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원소와 그 입자들에 대한 종류까지 그 개수까지 무조건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NA는 하나가 반응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NA 하나가 나왔네요. 생성됐고요. Cl 마찬가지로 하나가 들어갔을 때 하나가 나옵니다. O는요. 3개가 들어갔을 때 O는 2개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O가 3개가 들어가고 나중에 열분해 되어가지고 생성될 때에 산소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우리 이 분자식 자체를 건들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 있는 개수만을 조정해가지고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서 2분의 3으로도 적어도 되고요. 또는 나는 이거를 소수로 적겠다라고 하신다면 1.5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나는 이러한 소수, 분수 너무나 별로 안 좋아요. 나 보기 안 좋아요 라고 한다면 앞단에다가 그냥 2라고 표기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 비율만 맞게끔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즉 양변에 2를 곱하시던 3을 곱하시던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살짝 바꿔서 썼거든요. 순서 자체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생성되는 생성물에 그냥 종류만 같으면 될 뿐 순서 자체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린과의 반응입니다. 염소산 칼륨이 정린과 반응했을 때에 P하고 반응했을 때에
우리 염화칼륨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산화인이 나오게 됩니다. 오산화인이 나오게 돼요. 특히나 이 오산화인 자체는요. 우리 지금 산소가 5개니까 오산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P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를 빼앗아가지고 오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적고 나서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복잡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암기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황산과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 황산과의 반응, 황산 무조건 분자식 기억해 주셔야 돼요. H2SO4, 얘가 황산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과염소산이 나오고요. 우리 황산칼륨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산소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과염소산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황산이온과 여기에서의 칼륨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황산칼륨이 되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항상 황산이랑 같이 섞어졌다. 그러면 황산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산금속. 그리고 나머지 애들 순차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까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과염소산 칼륨입니다. 과염소산 염류에 대한 그 위험물의 종류로서 나오고 있고 열분의 과정만 하나 딸랑 적혀져 있어요. 우리 어떤 것만 초점 맞춰주시면 돼요. 그쵸? 지금 산소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산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염화칼륨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염화칼륨 작성해 주시고 개수 맞춰주시기 위해서 산소는 2몰이 나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2 곱해가지고 2몰의 과염소산 칼륨은 2몰의 염화칼륨이 나오고요. 4몰의 산소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도 맞겠네요. 괜찮겠네요. 자, 마지막 밑에 보시면은 제가 당구장 표시로서 하나 적어놨습니다. 과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는데 열분의 과정 통해서 우리는 산소 나온다라는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소를 뺐다라고 했는데 너무 뭔가 많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따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질소 분자로서 하나 띵 나올 거예요. 기본 분자 단위로서 하나 나올 건데 이때 질소는 그냥 N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소 기체 분자 단위로서 생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N2라고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즉 원자 하나만 이렇게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분자로서 생성이 된다. 그래서 N2 플러스 그 다음 H2O 물 나오고요. 염소도 같이 나옵니다. 염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염소산 염류 중 우리는 과염소산 암모늄만 따로 빼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산화칼륨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산화 염류라고 쓰여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분명 어디로 들어가요? 그쵸? 무기과산화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무기과산화물 중에서도 얘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열분해 반응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칼륨은 열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없앴을 때 그대로 칼륨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얘는 산화칼륨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산화 염류다 라고 했을 때 열분해 과정을 통해서 무엇들이 어떠한 물질들이 생성된다고요? 그쵸? 산화, 염류, 산화금속이라고 적을게요. 플러스 산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산화금속과 더불어서 산소가 발생됩니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이 과산화 염류가 플러스 물, H2O와 같이 결합을 했을 때에는 이때는 반응식 존재하죠. 얘는요, 수산화 금속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 의해서 수산화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 수산화기 OH는 1가 마이너스로서 금속과 같이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수산화 금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화 칼륨이 발생되는 거예요. 플러스 산소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산소, 이러한 조연성 가스의 발생으로 물 절대 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우리 CO2하고 같이 결합했을 때에는 요 탄소 때문에 탄산이라고 하는 이온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탄산 CO3라고 하는 이온이 발생되면서 마찬가지로 얘도 금속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탄산금속이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산소까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약재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종 산들과의 반응 시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산과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초산은 CH3COO까지를 초산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온을 초산 아세트산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H를 그냥 넣어줬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초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하고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요 H가 나오면서 요 이온이 금속과 찰싹하고 붙겠죠. 그래서 초산 칼륨, 초산 염류가 발생됩니다. 플러스 과산화수소 요거 중요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즉 우리가 산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산에 대한 금속이 발생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가 발생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이전에 우리 무슨 위험물로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육류위험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물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염산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염산의 경우에는 우리 염산은 HCl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H가 뿅 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를 플러스 요 금속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염화칼륨이 발생됩니다. 즉 염산이었으니까요. 얘는 염류가 발생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 과산화물 중 우리가 그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다. 그러면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생성물들이 발생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달라지는 거는요. 여기 각각에 대한 분자식들입니다. 우리 K,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몇 쪽인지 아실까요? 칼륨은 1쪽이에요. 그럼 1가죠. 1가 양이온이고요. OH 1가 음이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1가 1가기 때문에 우리는 1대1로 반응해서 KOH 요렇게 해가지고 수산화칼륨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칼륨 말고 칼슘 해볼게요. 칼슘의 경우에는 수산화기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얘는 2가 플러스고요. 즉 2족인 거고 얘는요. OH 1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온 결합을 할 때 CA는 1개가 필요하고 OH는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크로스 요거 체크해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2 바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된다? 1대2로 반응하니까요. OH는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산화 칼슘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수산화 칼륨이 발생되고 탄산 칼륨이 발생된다라고 했는데 과산화 칼슘의 경우에는 수산화 칼슘이 발생될 거고 그리고 얘도 탄산 칼슘이 발생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인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기 과산화물에 대해 화학 반응식이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한 번씩 쭉 정리하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거의 과산화 칼륨과 과산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검토해 보시고 요 나트륨도 요 칼륨과 마찬가지로 1족이었죠. 그래서 칼륨 자리에 그냥 나트륨만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수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브로민산 염류입니다. 브로민산 칼륨의 경우 열분해 반응식만 하나 딸랑 적혀져 있는데 무조건 열분해를 통해서 산소가 발생되게 될 거고 산소 땅 빼니까 얘는 브롬화 칼륨 나오네요. 그래서 KBr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질산 염류, 질산 칼륨 나와 있는데 얘도 열분해 과정만 적혀져 있죠. 지금 O2가 발생되어야 되니까요. O2 산소를 싹 빼볼게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쵸? 얘는 KN 요런 것 없으니까 KNO2 아질산 칼륨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질산 칼륨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생성이 되는구나.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구장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질산 암모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의 경우 얘도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당구장 표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열분의 과정 거치면 뭐 나와요? 일단 산소 나와요. 그래서 산소를 하나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질소 있네요. 질소 있네요. 질소 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 분자 단위인 N2 질소 분자로서 생성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은 친구들 쭉 봤더니 H2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H2O 물이 발생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외 조건으로다가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다가 조그맣게 흡열 과정이다 라고 작성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열분의 과정이 거쳐지게 되면서 얘는 흡열 과정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보통 반응식이 쭉 적혀져 있고 여기에 생성물이 적혀져 있고 플러스 Q라고 나와 있다면 얘는 화학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만큼의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출, 발열 과정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응물 적혀 있고요. 반응 과정 거쳐서 생성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로서 Q가 적혀져 있는 경우라면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내가 소모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흡열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열 과정인지 흡열 과정인지 이 반응식을 보고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열분의 반응식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Q에 대한 여부까지 표현을 해줘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흡열인지 발열인지 제가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인류위험물은 딱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과망간이지산 칼륨에 있어서는 황산과 반응했을 때 진한 황산이냐 묽은 황산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황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H2SO4라고 하는 이 분자식을 연상하실 건데 진한 황산이었을 때의 생성물과 연한 묽은 황산이었을 때의 생성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하던지 묽던지 분자식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성물이 황산이었으니까요. 황산염류인 황산칼륨 발생될 거고요. 가산화 망가니즈 수소, 뭐 혹은 과산화망간, 수소 요런 친구들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묽은 황산의 경우에는요. 우리 황산염류 그대로 발생하고요. 물 나옵니다. 묽으니까요. 물 나오네요. 그리고 산소까지 같이 나오는 경향성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염산과 반응할 때는요. 염산이랑 반응했으니까 염소 땅 빠지게 되면서 이 수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염류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륨과 동시에 염화망간 발생될 거고요. 그 외에도 물과 염소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각종 산들과의 반응식까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 인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을 했었던 거는 열분의 과정 거쳐서 산소가 나온다라는 점과 무기과산화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분해 시에 산소 나오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도 산소 나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랑 반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나온다. 그 외에 우리 산들과 반응했을 때는요. 과산화수소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류위험물입니다. 이류위험물에 대한 성상은 일단 가연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가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연소 반응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훑어봤을 때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인류위험물에서는 당연히 불연성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소 반응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류위험물에서는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황화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화인은 3황화인, 5황화인, 그리고 7황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이 붙여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P에 대한 개수도 4,
2, 4니까 순차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 결합 반응식이라고 했으니까요. 반응물 자체에 플러스 O2가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생성물은요, P가 산화 반응했을 때는 오산화인이 나오는 거고요. S가 산소하고 붙을 때는요, 산화 반응했을 때에는 이산화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발생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황화인도 마찬가지로 연소 반응식 확인을 해봤더니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7황화인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연소 생성물이 전부 다 같아요.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3황화인, 5황화인, 7황화인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동소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연소 생성물이 같다라는 말은 동소체 관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셋 다 전부 다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조건 반응물 써주시고 생성물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개수 맞춰주셔야 되겠죠? 개수 한 번씩 맞춰보세요. 먼저 P가 4개가 들어갔을 때는 P가 4개 나올 수 있도록 오산화인 자체가 2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몰수 보시면은 2몰 적혀져 있습니다. S가 3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S 3개 나올 수 있도록 이산화황 자체도 3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O 들어가고 여기도 O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산소에 대한 개수를 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SO2가 지금 3개가 있는 거니까 O 개수는 몇 개? 6개. 여기서의 O 개수는요. 5개가 2개나 있는 거니까요. 5, 20, 10개. 그러면 총 생성될 수 있는 산소는 16개이기 때문에 애초에 반응물 자체의 산소 몰수를 8몰로 바꿔주게 되면 8이 16 해가지고 산소에 대한 개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황화인도 연소 반응식 똑같이 1몰의 5황화인이 연소했을 때 이때 각각 몰수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7황화인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물과의 반응식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의 반응식은 지금 3황화인은 물 반응식 있나요? 없어요. 얘는 일단 물 반응하지 않아요. 또한 녹지도 않습니다. 반면 5황화인의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서 물과 반응을 합니다. 즉 반응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황화인은 어떨까요? 물 반응식 없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얘도 온수에는 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식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식은, 물 반응식은 7황화인은 살짝 이 개수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한 번씩 눈으로 훑어만 주시고요. 얘는 절대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반응했을 때 해당 생성물은 이렇게 황화수소와 인산이 발생된다. 이전에 5황화인에 대한 물 반응식과 동일한 생성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 반응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H2O와 같이 결합을 시켰대요. 이때 생성물은 황화수소 나오고요. 요 황화수소는 일단 S하고 H하고 결합해가지고 황화수소라고 하는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황화수소는 굉장히 유독하고 냄새가 아주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유독성 가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5황화인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물 뿌리면 될까요? 물 뿌려서 소화는 가능하겠지만 황화수소가 계속 발생되니까 인명피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인산까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H3PO4 분자식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1대 8로 반응했을 때 각각 5대 2로 발생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정린입니다. 정린의 경우에는 P라고 작성을 해줄 거고요. 우리 황린의 경우에는요. 황린의 경우에는 P4라고 작성해 줄 겁니다. 정린은 인이긴 한데 적색이기 때문에 정린이라고 하는 거고요. 황린의 경우에는 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인만 들어가 있는데 이때 황색의 인이다 라고 해서 황린 또는 백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린이라고 하는 것은 2류 위험물이고요. 황린이라고 하는 위험물은 3류 위험물입니다.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고 지금 서로 구성하고 있는 요 원소가 동일하네요. 인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했었나요? 연소 생성물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연소 생성물이 뭐가 나온대요? P가 산화 반응한 거니까 P하고 O하고 붙어 먹어요. 그럼 무조건 오산화인 나옵니다. 그러면 P4, 황린도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같이 산화 결합하면 P2O5, 오산화인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황린의 반응식에서의 몰수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P4가 그냥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P는 4개가 들어갔으니까요. 생성될 수 있는 P도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P2O5를 2몰로 바꿔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O가 10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반응물에서도 산소에 대한 몰수 5몰로 증가시켜주면 산소에 대한 개수도 10개가 되면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린의 연소 반응식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두 가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무조건 인 들어갔을 때 산화 반응한다? 그러면 오산화인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황의 경우에는 우리 산화 반응했을 때 뭐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쵸? 이산화 황 나온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황과 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황화인이 연소 반응이 되었다. 산화 결합을 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산화황과 그리고 오산화인이 발생됩니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황만 있다 그러면 황은 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황의 경우에는 이전 명칭이 유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정된 명칭으로서 황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네 번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철금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금마. 이 마그네슘은 물과 같이 반응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산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발생됩니다.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나와요. 수산화 마그네슘과 더불어서 수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했을 때 수산화 금속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산화 금속과 더불어서 H2 수소 나온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혀 있나요? 요 둘 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맞거든요. 요렇게 반응식으로서 생성물이 발생한다라고 쓰셔도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즉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H2O 물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산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통일성 있게 암기를 해주려면 그냥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H2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일단 2족이기 때문에 OH 수산화기는 1족이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반응, 요 분자식 자체도 수산화 마그네슘도 1대2로 반응하게 될 겁니다. 얘가 2가고 얘가 1가였으니까요. 크로스 해가지고 분자식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했을 때에도 얘도 산화 마그네슘과 동시에 C라고 하는 폭발성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철금마의 경우에 주수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 약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하냐? 이 철금마는 무조건 탄산수소 염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한 번씩 쭉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3류 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류 위험물의 경우에 성상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3류 위험물은 얘는 자연 발화, 자기 반응 아니에요. 자연 발화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애초에 금수성이다라고 성질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 닿으면 안 됩니다. 물과 닿았을 때 생성될 수 있는 가스들이 가연성 가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물 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먼저 나트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의 경우 물 닿았을 때 뭐 나와요? 그쵸? 수소 나옵니다. 수소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가 나올 거고, 금속이랑 우리 물 닿았을 때, 반응했을 때 무슨 금속 발생한다고요? 그쵸? 수산화 염류, 수산화 금속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발생될 거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1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화기도 1족이니까 1대1로 반응하겠네요. 따라서 NaOH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반응했을 때 우리 금속이랑 이산화탄소랑 반응했어요. 그러면 탄산 금속 발생되겠죠? 그래서 탄산 나트륨 발생될 거고요. 이때 CO3라고 하는 탄산 이온은 얘는 이가입니다. 근데 나트륨 몇 가? 1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대1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C라고 하는 얘는 탄소, 굉장히 위험한 폭발성 탄소가 발생되니까 얘도 이산화탄소와는 반응을 합니다. 소화 못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트리에틸알루미늄입니다. 트리에틸알루미늄의 경우 얘는 분명히 뭐라고요? 분명히 알킬알루미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암기죠. 자, 알킬알루미늄은 연소 반응을 거쳐서 우리 산화 결합을 하게 되면 산화금속 나옵니다. 산소하고 같이 반응하니까. 뿐만 아니라 C도 산화 반응하겠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거고요. 남은 친구들 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즉 C하고 O하고 만나서 얘는 CO2가 발생되는 거고 알루미늄과 산소와 만나서 산화알루미늄, 산화금속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친구들 같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살짝 개수가 엄청 복잡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한번 적어보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때 그 시험 보는 당일에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냥 하나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물 반응식입니다. 우리 알킬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어떠한 생성물이 나와요? 무조건 알킬기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에틸알루미늄입니다. 에틸.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알킬기는 에탄이구나. 그래서 에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이 물과 반응했대요. 그럼 무조건 수산화기가 발생되면서 수산화 염류 발생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 발생됩니다. 자, 우리 OH는 1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요. 나만 알, 3유다, 3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3족이니까 얘는 반응을 할 때 애초에 1대3으로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에탄올과 반응. 에탄올의 경우에는 에틸 알코올 얘기하는 거죠. 사료위험물, 굉장히 위험한 알코올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자식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에탄에서 H 하나가 빠지고 OH, 알코올기, 즉 수산화기 똑같은 거죠. OH가 들어가 있으면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리에틸알루미늄과 플러스 에틸알코올과 반응했을 때에는 트리에톡시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생되게 됩니다. 플러스 그리고 에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알킬알루미늄의 경우 반응식을 통해서 에탄이라고 하는 알킬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황린입니다. 우리 이전에 황린은 정린과 함께 동소체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소 생성물이 오산화인으로 동일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소와 칼륨. 우리 수소와 염류, 수소와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과 반응했을 때 무조건 수소화니까요. 수소 발생됩니다. 그리고 물 반응했을 때 무조건 뭐 또 나온다? 수산화, 수산화기 나온다. 그래서 수산화 금속이 나오게 되면서 수산화 칼륨 발생되게 될 겁니다.
5번 인화칼슘 마찬가지로 인 들어가 있네요. 인화칼슘이라고 정리해 줄 거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얘는 무조건 포스핀 나온다라고 했었죠. 이거 필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상관없습니다. 물 닿았을 때 무조건 포스핀은 pH3를 얘기합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유독성으로 아주 맹독성의 가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친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물 닿았네요. 금속이랑 물 닿았으니까 수산화 금속 나오겠죠? 그래서 수산화 칼슘 나온다. 근데 칼슘이 2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대2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탄화칼슘은요. 탄화칼슘 마찬가지로 CH2 정리해 주시고요. 물 닿았을 때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C2H2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물 닿았으니까 우리 수산화기 나오겠죠? 수산화 금속 나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탄화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얘는 메탄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탄화칼슘이랑 탄화알루미늄 혹은 인 들어가 있는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무조건 물 닿았을 때 어떠한 가스들이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얘는 메탄 나오니까 CH4 적어주시고요. 물과 반응했으니까요. 수산화기 나오겠네요. 수산화 알루미늄과 동시에 메탄 나옵니다. 하나씩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과 반응식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연소 반응식도 많이 봤었죠. 연소 반응식과 물 반응식만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료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위험물의 경우 성상은 얘는 인화성 액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틸 에테르부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디에틸 에테르는 일단 D니까요. 에틸기가 몇 개? 2개. C2H5가 2개. 그리고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요. O가 사이에 겹쳐져 있는, 결합하고 있는 이러한 꼴을 무조건 에테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O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디에틸 에테르는 제조법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때 제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떠한 물질 넣었는데요? 촉매라고 하는 황산 넣는데요. 에탄올을 가지고 촉매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디에틸 에테르를 만들어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에탄올이 원료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에틸 알코올, 에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쪼개지면서 디에틸 에틸로 에틸 에테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이황화탄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이전에 사료위험물은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C하고 H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통한 연소 생성물이 CO2하고 H2O 이 두 가지가 발생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탄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 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이 CO2와 H2O가 아니고 SO2 황에 대한 산화 반응의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외 조건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즉 이황화탄소는요.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발생됩니다. 순차적으로 개수 한번 맞춰보시고요. 물과 반응했을 때에는 H2O 결합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생성물로서 CO2는 C하고 O하고 형성되는 거고 결합하는 거고 그 다음 S하고 H 남네요.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황화수소라고 하는 굉장히 유독한 유독성 기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과 반응을 했을 때에 그에 해당하는 물 반응 생성물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물 안에다가 보관하죠. 왜 물에 보관한다고요? 가연성
가스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혹은 인화성 가스, 증기에 대한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다가 보관하는 친구는 이 이황화탄소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황린이라고 했었던 아까 전에 삼류위험물에서 확인했었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이 황린의 경우에도 자연발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pH9, 약 알칼리성 물 안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 얘도 한 번씩 분자식 체크해 보시고 제조법을 통해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 것인데 이때 원료가 되는 친구가 뭐라고요? 그쵸? 에틸렌이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틸렌을 산화시켜가지고 이러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든대요. 그래서 얘도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메틸 알코올, 메탄올, 알코올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메탄올의 경우 C하고 H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를 얘기를 하죠. 특히나 메틸이라고 했으니까 CH4에서 H 하나 띄어내고 OH 알코올기가 들어가게 되면 메탄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메탄올은 산화 반응을 시켜가지고 플러스 O2를 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H2를 하거나 수소를 떼어내거나 산소를 결합시켜서 산화 반응을 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산화 반응을 거쳐서 포름산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첫 번째 산화 반응은 마이너스 H2 즉 수소 기체를 날려버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름알데히드에서 포름산으로 넘어가는 이 산화 반응에서는 플러스 O2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메탄올에서 산화 반응 거쳐서 포름알데히드가 포름알데히드 산화 반응 거쳐서 포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메탄올에 대한 우리 그 산화 반응을 한번 적어볼까요? 연소 반응 적어볼까요? 자, 만약에 연소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산화 반응했어요. O2하고 같이 결합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이때 산소가 엄청나게 충분해가지고 완전 연소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완전 연소 생성물로서 CO2하고 H2O가 발생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먼저 무조건 메탄올 1몰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줄 겁니다.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C가 1개 들어갔을 때 1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H 지금 4개 들어갔네요. 그럼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H2O는 2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성될 수 있는 산소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니까 총 4개의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4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반응을 쭉 가봤더니 여기에서 이미 하나의 산소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제 3개 남았어요. 3개를 여기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O2, 요 2를 변경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1.5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나는 소수 별론데 라고 하시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5번째는 에탄올입니다. 얘는 에틸 알코올로서 동일하게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친구고 에탄 C2H6에서 H 하나 빼고 알코올기 OH를 넣어주면 얘가 바로 에탄올이 되는 겁니다. 얘는 산화 반응 거쳐서 즉 H2 마이너스 빼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산화 반응 거쳐서 O2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아세트산, 초산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에탄올도 우리 연소식 한번 적어볼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산화 반응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 O2하고 반응했을 때 완전 연소했다면 무조건 탄화수 속에는 CO2하고 H2O 발생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요. 1몰의 에탄올을 완전 연소한다 가정해 줄 겁니다. 이때 C 몇 개?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H는 여기서 6개 들어갔네요. 6개 나올 수 있도록 H2O를 산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O의 경우에는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나오니까요. 총 7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에탄올 자체에 O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6개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2를 산물로 바꿔주시면 6개의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나중에 생성되는 산소의 개수와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탄올에 대한 연소 반응식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에 대한 성상은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반응성 물질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얘는 열 분해 과정을 거쳤을 때 산소 나온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 분해 과정 거쳤을 때 산소 나온다. 근데 지금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은 살짝 다르죠? 그래서 하나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류위험물은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나이트로글리세린이랑 트리나이트로톨루엔 혹은 트리나이트로페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특히나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경우에는 얘는 분명히 얘는 질산 에스터류죠. 네, 그래서 질산 에스터류로 지정수량 10kg짜리의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트리나이트로톨루엔, 트리나이트로페놀의 경우에는 TN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명히 나이트로 화합물 이라고 체크해 주시면서 지정수량 200kg짜리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제조법 보시면은 어떤 것이 지금 원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의 경우에는 글리세린이 원료로 되어 있고 질산과 같이 혼합을 시켰을 때 이때 촉매 어떤 거 사용했대요? 얘는 황산 사용했네요. 황산을 촉매로 해가지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트리나이트로톨루엔도 톨루엔 자체가 원료가 되어서 이때 질산과 같이 결합 반응했을 때 촉매는 황산이 들어가고요. 그때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가 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TMP의 경우에는 트리나이트로페놀이라고 했었죠? 그럼 원료가 뭐가 된다? 그쵸? 페놀이 되는 겁니다. 페놀의 경우에는 똑같이 톨루엔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벤젠고리에서 H가 하나 날아가고 OH가 들어가면 얘는 페놀이다 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 CH3가 들어가면 톨루엔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페놀에 대해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페놀과 질산과 같이 결합하여 촉매 하에 반응이 되었을 때 그때 트리나이트로페놀이 발생됩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열분해 반응 거쳤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 나옵니다. 그리고 질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질소 분자로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소 나와요.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은요. 열분해 반응 거치게 되면 탄소 쪼개지고요. 질소 분자로 쪼개지고 여기서 수소로 쪼개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씩 쭉쭉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보통의 경우에는 제조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육류위험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류위험물은 성상이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전부 다 열분해 반응식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분해가 됐을 때에는 기본적인 분자골로 형태가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O2가 빠졌을 때를 같이 연상을 해주시면 되고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물로 다시 한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산의 경우에는 얘는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따로 암기해 주셔야 되고 H2O, 물과 그리고 NO2, 이산화질소, 그리고 산소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산화수소의 경우 하이드라진과 반응했을 때의 반응식이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하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들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예외되는 친구들만 확인을 다시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 소화약제에 대한 열분해 반응식, 특히나 분말 소화약제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죠. 1종부터 4종까지 열분해를 통한
생성물들 전부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화학 반응식 외에는 거의 여기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옆에다가 무조건 분말소와 약재의 열분의 반응식을 한 번씩 쭉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에 대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